전설 옛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놈아, 병신 주제에 밥은 먹어서 무엇하느냐. 개도 안 먹을 것이니 이거라도 처먹고 꺼져라. 대갓집 마당에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사과 몇 알이 내동댕이 쳐집니다. 중풍으로 뒤틀린 팔을 간신히 뻗어 그것을 줍는 이는 이 집의 천덕꾸러기 머슴 칠복이입니다. 마님의 비웃음 소리가 뒤통수에 꽂히지만 칠복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썩은 사과를 품에 안습니다. 왜냐고요? 이 썩은 사과 한 알조차 없으면 방방곡곡 헤매며 자신을 키워준 눈먼 노무에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썩은 사과가 조선 팔도를 뒤흔들 기적의 씨앗이 될 줄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배고픔에 지쳐 어머니 몰래 썩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문칠복이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입안에 퍼지는 것은 썩은 맛이 아니라 평생 느껴보지 못한 달콤하고 진한 향기였습니다. 그 순간 칠복이의 입안에서 시작된 푸른 광채가 온 방안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시커멓던 사과 속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영롱하게 빛나는 신선의 과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칠복이가 홀린 듯 사과를 다 먹어 치우자 10년 넘게 굳어있던 그의 한쪽 팔다리에서 두두둑 뼈 마디마디가 맞춰지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아니, 내가 정녕 어제 그 병신 머슴 칠복이가 맞느냐?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나타난 칠복이를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구부정하던 허리는 대나무처럼 굳게 펴졌고 눈빛은 호랑이처럼 번뜩였으니까요. 홧김에 달려드는 하인들을 한 손으로 밀쳐내고 집 마당에 거대한 연자맷돌을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 올리는 칠복이, 마님이 던진 썩은 사과 한 알이 멸시받던 머슴을 천하장사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칠복이의 앞에는 이 대감의 목숨을 구하고 대갓집의 사위가 되는 기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과연 칠복이는 어떻게 이 기적 같은 힘으로 원수 같은 마님을 굴복시키고 거부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칠복이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칠복이는 대감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중풍으로 한쪽 팔과 다리가 뒤틀린 그는 장작을 패도 남들 절반도 못했고 물을 길어도 항상 넘치기 일쑤였지요. 마님은 그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런 놈 하나 때문에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하인들조차 칠복이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에서 가장 마지막, 그것도 개가 먹고 남긴 찌꺼기가 그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이유는 오직 하나, 눈먼 노무였습니다. 친부모도 없이 떠돌다 그를 거두어 키워준 어머니.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지요. 그날도 마님은 썩어 문드러진 사과 몇 알을 마당에 던졌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꺼져라. 사람들 웃음소리가 쏟아졌지만 칠복이는 말없이 그것을 품에 안았습니다. 썩은 사과 냄새 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잠든 밤, 칠복이는 초라한 방 한 구석에서 사과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어머니께 드릴 생각이었지만 배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를 흔들었습니다. 한 입만, 정말 한 입만. 그렇게 베어 문 순간 칠복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썩은 맛이 아니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건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단맛과 향기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과에서 푸른 빛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벽에 걸린 그림자들이 흔들리며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요. 칠복이는 겁이 나 손을 떨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편안했습니다. 더 먹어야 할 것 같다는 강한 충동이 밀려왔고 그는 정신을 놓은 듯 사과를 끝까지 먹어 치웠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에서 두둑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굳어있던 팔이 저절로 펴지고 뒤틀렸던 다리가 바닥을 힘차게 디뎠습니다. 칠복이는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칠복이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생 비뚤어진 모습만 보아왔던 그는
낯선 사내를 마주한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허리는 굳게 펴져 있었고 팔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통증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놀라움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하지만 몸은 그의 생각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힘이 넘쳤고 숨이 가벼웠습니다. 방 한쪽에 있던 무거운 장독을 들어 올리자 아무 저항 없이 허공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칠복이는 급히 장독을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혹시 꿈일까 싶어 자신의 뺨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통증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변화는 꿈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사과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칠복이가 물동이를 들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손으로. 허리는 곧았고 걸음은 당당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칠복이라고? 마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홧김에 하인들을 불러 칠복이를 붙잡으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달려들던 하인들은 마치 아이처럼 밀려나 넘어졌습니다. 칠복이는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었을 뿐이었지요. 마당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연자맷돌. 칠복이는 그것을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모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천덕꾸러기 머슴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존재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님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머슴을 그대로 두면 집안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마님은 칠복이를 불러 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술에서 이상한 냄새를 느꼈습니다. 그는 잔을 들다 말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소인은 술을 잘 못 마십니다. 마님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의 기침이 잦아졌고 마님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칠복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썩은 사과로 시작된 이 기적이 이제 피비린내에 나는 싸움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대감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숨이 가쁘게 끊어졌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졌지요. 놀란 하인들이 의원을 불러왔지만 누구 하나 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맥이 이상합니다. 의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마님은 겉으로는 통곡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칠복이를 노려보며 말했지요. 재수 없는 놈이 들어오더니 집안이 망조가 들었구나. 그 말에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복이는 침상 곁에서 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숨결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칠복이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병은 자연스러운 병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병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칠복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대감을 번쩍 들어 올려 등에 업었습니다. 하인들이 소리쳤습니다. 미쳤느냐? 어찌 대감을 함부로. 하지만 칠복이는 이미 대문을 넘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밤길은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명의의 집까지 보통 걸음이면 반나절 거리. 칠복이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숨은 거칠었지만 힘은 끝없이 솟아났습니다. 길가에서 그를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다. 누군가는 그렇게 중얼거렸지요. 하지만 칠복이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도 모른 채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의는 대감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맥을 짚던 손이 잠시 멈췄고 칠복이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을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이 누구요? 칠복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명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이 아닙니다.
그 말에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쌓인 독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죽이지는 않되 서서히 숨을 조이도록 만든 독이지요. 그 순간 칠복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마님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명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독을 견딘 것도 기이한데 당신. 명희는 칠복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당신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납니다. 범상치 않습니다. 대감은 간신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명희는 독을 빼내는 약을 쓰며 말했습니다. 다시 독이 들어가면 그땐 정말 끝입니다. 칠복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감이 잠든 사이 칠복이는 명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독은 어디서 들어온 것이옵니까? 명희는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매일 먹는 것, 탕약이나 술 혹은 밥상이지요. 그 말은 칠복이의 생각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대감의 식사는 모두 마님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밝히면 증거도 없이 역으로 몰릴 것입니다. 칠복이는 결심했습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마님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칠복이는 몰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허름한 방 안, 어머니는 여전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칠복이가 손을 잡자 어머니는 그의 변화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칠복아, 내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하냐? 그는 사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보기자 시험이다. 칠복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이어 말했습니다. 하늘이 준 것은 욕심을 부리면 독이 된다. 하지만 남을 살리면 그 복은 더 커진다. 그 말은 칠복이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힘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그 시험이 시작될 것임을 말입니다. 마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칠복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병신 머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품은 눈이었지요. 결국 마님은 몰래 칠복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서 희미한 향이 났습니다. 썩은 과일 냄새가 아닌 달고 깊은 향기. 마님은 집더미 아래에서 사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은 검게 썩어 있었지만 손에 쥐는 순간 미묘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저 힘의 근원인가? 마님은 주저없이 사과를 품에 숨겼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등불이 잠시 흔들렸지만 마님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님은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사과를 꺼냈습니다. 혹시나 싶어 냄새를 맡았지만 달콤한 향만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순간 푸른 빛이 아닌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님은 목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입안에서는 단맛이 아니라 쓴 피맛이 퍼졌습니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나만? 마님의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졌고 손톱이 검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저놈보단 낫다. 욕심이 이성을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마님의 몸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칠복이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물동이를 들었는데 어제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쥐었다 폈습니다. 분명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그때 마님이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에는 기묘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칠복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일 없느냐? 칠복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과가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힘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힘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나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님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칠복이를 요물이라 고발한 것입니다.
병신 머슴이 요사한 술법으로 대감을 홀렸다고 말했지요.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칠복이는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두려워하던 이들이 다시 손가락질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사람 탈을 쓴 요물이었어. 칠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주먹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관아를 향해 걸었습니다. 진실이 따라올 것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관아의 마당이 소란스러워질 즈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감이었습니다. 아직 기운은 없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멈추어라. 대감의 한마디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칠복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자가 나를 살렸다. 마님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리, 저놈은 요물입니다. 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물은 따로 있다. 그 눈길이 마님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마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왔던 검은 기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손등에 퍼지던 검은 기운이 핏줄을 따라 올라왔고 숨을 쉴 때마다 거친 소리가 났습니다. 관아 마당에 있던 의원이 다가가 맥을 짚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옵니다. 욕심이 만든 화입니다. 대감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듯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동안 먹었던 탕약, 술, 보양식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시선은 자연스레 칠복이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의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몰래 관아를 빠져나갔습니다. 몸을 갉아먹는 고통 속에서 그녀가 향한 곳은 산신당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산신당 앞에 서자 바람이 먹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오래된 당 안에서 낮고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과의 힘을 탐한 자여. 마님은 비틀거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그 힘은 빼앗는 것이 아니다. 선택받는 것이다. 그 순간 칠복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산신의 목소리는 칠복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 힘을 완전히 가질 수 있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 두 갈래의 길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는 끝없는 힘,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할 기회였습니다. 칠복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힘이 있다면 누구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늘 자신을 믿어주던 그 손길 말입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힘이 아니라 어머니를 원하옵니다. 그 선택과 함께 그의 몸을 채우던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는 마지막 남은 사과 조각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과를 더듬으며 말했다. 참 따뜻하구나. 그 순간 방 안에 푸른빛이 퍼졌습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떨리더니 천천히 눈꺼풀이 올라갔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칠복아. 어머니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칠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힘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마님은 모든 죄가 밝혀져 쫓겨났고 대감은 칠복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난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그는 약속대로 칠복이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칠복이는 더 이상 천하장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물을 탐하지 않았고 어머니를 모시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기적을 만든 거라고. 그렇게 칠복이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따뜻한 밤 포근한 꿀잠 주무세요.